안녕하세요. 북독방 기자들의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모시고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작년 이맘때죠. 영상을 찍고 나서 딱 1년 만인데요. 네. 그때는 집값 전망을 상반기까지는 오르고 하반기 좀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점 국면이고 변곡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지금 어깨는 집값이 넘어선 상황이고 이제 머리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은 그렇게 또 예측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지금 전국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원장님 어떻게 좀 진단하시나요? 전체적인 시장을 좀 개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전세 매매가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부동산은 거래량과 가격을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매매 가격과 하나는 임대 가격, 전월세 가격이죠. 그런데 매매 가격도 하락하는 지역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상승 국면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세와 매매는 동행하거든요. 전세값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걸 경우를 약간 세분화해 보면 인천, 경기, 서울 순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이 상승폭이 가장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울도 흥미로운 게 보면 지역별 양극화라고 그래서 소위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렇게 많이 올랐던 중저가주 이들 지역은 지금 내리는 곳이 꽤 많아요. 반면에 우리가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권은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을 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럽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중구난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과도기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꼭 하락 국면이 아니어도 조정 국면으로 나타나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이 연구를 하셨던 주택 시장의 주기설로 봤을 때는 현재나 내년이 고점 국면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학설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사이클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한 번 상승하면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리는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값이 지금 한 7년쯤 오르니까 이제 내리는 일은 상상이 안 간다. 특히 강남은 불패신하다. 어떻게 내리라,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얼치기 전문가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저가 놀란다니까요. 이건 정말 경제학적, 과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 변동동이라는 몹시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꼭 10년은 아니고 벌집 순환 모형 또 깊어집니다만 이런 걸 감안하면 9에서 12년 정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 내지 7년 정도 오르면 4 내지 6년 정도, 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하락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대표적인 게 97년 말에 있었던 IMF,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하고 리먼 쇼크라고도 하죠. 이때도 집값이 20%에서 40%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차 파동, 그러니까 지난 2014년부터 다시 세 번째 상승 파동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렇게 좀 과거의 경험을, 패턴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5 내지 7년 정도가 최대 상승이었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상승 파동이 역대급입니다. 최대 상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이클 원리가 있는지 뭔지 아십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르막길이 가파르면 내리막도 가파르다. 이 두 번째는 저는 버블 이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품.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오르면 부동산은 거품 이론이 있습니다. 거품 붕괴 이론이죠. 거품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거품이 어느 정도 쌓였느냐에 따라서 빠질 때의 그 하락폭과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종과 강남은 한 20-30%의 거품이 축적되지 않았을까. 서울이 그래도 지방이나 수도권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1-20% 정도는 거품이 있다. 이게 국토연구원, 한국은행, KDI, 저희 연구원이 공통적입니다. 왜냐하면 거품도 측정하는 지표와 지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는지 예측은 가능. 다만 거품이 얼마나 쌓였는지 또 언제 축적된 이 거품이 꺼지는지 이거는 미리 할 수는 없어요. 또 빠질 때도 한꺼번에 훅 꺼지는 거품도 있고 서서히 빠지는 거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되셨죠? 예, 지금은 한 5년에서 7년 이상 오르면서 거품이 상당히 쌓였다. 어느 정도 쌓였는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거는 내릴 때 어느 정도 빠질 것이다를 추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거품이 없는데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거품은 확실히 언젠가는 꺼진다는 게 진리입니다. 지금 뭐 주기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 이제 2012년 말부터 2013년도까지 뭐 40% 떨어진 때를 좀 기억을 해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이제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떨어진 그 집값은 97년도 IMF라든지 리먼 쇼크 이런 것들이 외부 충격이 있었는데, 이런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큰 폭락이 올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품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지금 대신해서 꼭 짚어주셨어요. 저도 지금 혼란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 제가 다른 부동산 전문가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 중에 하나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송구한데, 냄비 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극단화돼요. 그리고 너무 과거를 빨리 까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정치 탓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농담 삼아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죠. 이념이 정치와 극단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측도 그렇게 해요. 지금 폭락 아니면 폭등이다, 이렇게만 나가요. 정말 중도가 없죠. 저는 정치에도 중도 같은 이런 객관적인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우선 이렇게 생각하죠. 부동산 경기가 이제 5년에서 7년째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분수령이죠. 이제 내년 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을 몹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월 9일 날 대선이 되고 새 정부, 새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는 때잖아요. 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때가 되죠. 방향은 딱 세 가지입니다. 더 올라갈 것인가, 상승, 이제 보합, 정체될 것인가, 반대로 하락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방향입니다. 폭등과 폭락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과거에 보면 그때 폭락했을 때 이 조건이 뭐냐. 첫째는, 자, IMF 때 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폭락했나요? 1번이 이때 공급 과잉이 겹쳤어요. 쭉 올랐다가 91년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다가 또 IMF까지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의 급등이 있었어요. 두 번 다. 기억하시죠?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금리는 급등합니다. 요즘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지만 그때는 물가 상승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위기가 오니까 소위 말하면 외화 유출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경제 위기가 왔어요. 이 세 가지가 소위 삼중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하려면 이 공급 과잉, 금리 급등, 경제 위기가 겹쳐야 돼요. 이때는 예외 없이 폭락해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폭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오지 않았느냐?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폭락이 오기 어려워요. 지금 제가 폭등한다 뜻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기는 하지만 이제 두 차례 올랐어요. 작년에 세 차례 올리고. 그렇게 되면 추가 금리 인상이 되어 있지만 완만한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죠? 금리가 막 확 이렇게 6%에서 그때 24%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조금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곤 있습니다만 뭐 위기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세 가지 다 폭락의 조건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보합 또는 안정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거는 두 가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똘똘한 한천이 뭐니 해서 많이 오른 지역, 특히 강남 불패가 아닙니다. 과거 두 차례 있을 때 교훈이 뭔가, 시사점은 강남이 더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를 때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뒤에 내려요. 근데 사실 하락폭을 보면 가장 많이 내려요. 많은 거품은 한꺼번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역별로 좀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강남은 계속해서 앞으로 오른다는 이런 생각은 올바르거나 합리적 생각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들은 그럼 이제 집을 팔아야 될지,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똑똑한 내 집 마련의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이 있죠.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 원리,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그 성공 법칙을 저는 이 살집팔집이라는 이 책에서 자세히 3대 비법이라는 이름으로 담았는데요. 첫째는 시기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동산 경기 전망을 했잖아요. 시장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은 늘 오르는 것만도 늘 내리는 것만도 아니다. 사이클 변화가 있다라는 걸 오늘 공부했잖아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해야 돼. 지금은 고점, 어깨 정도 왔다라는 것은 올라도 머리 정도 남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많지 않아요. 생선도 머리까지 먹어야 꼭 내가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과욕인 거거든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 이 교훈을 생각하면 오늘 전략의 방향이 섰을 것 같아요. 시기 선택.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 중요해요. 부동산은 선 지역 선택 후 물건 선택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촌철살인처럼 꼭 기억해야 해요. 철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살 때 서울 전역을 다 돌아다니다가 싼 매물을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면. 그래서 뭘 해야 하느냐? 성장 지역을 선택해요. 성장 지역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인프라는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 상업 인프라, 산업 인프라. 그러니까 지금의 편리한 곳이 아니라 미래에 편리할 곳. 이걸 보는 것. 이게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그리고 행정 계획이 중요해요. 이 서울시의 이 도시 계획이 몹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들어서 굉장히 빠르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이 변화가 되든 말든이 아니라 미리 읽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상품 선택이에요. 강남을 선택하더라도 강남의 아파트 단지가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기 좋고 사기 좋은, 그러니까 살기 리브가치, 주거가치, 사기 좋은 구매가치 바이,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충족시키는 완전체 아파트를 저는 슈퍼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법칙을 꼭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자 맞춤형인데, 무주택자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라 어쩌면 부동산 경기가 꺼질 때, 빠져서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집값이 가장 낮을 때 집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올까요? 이렇게 볼멘 소리로 하도 억울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옵니다. 제가 볼 때는 2, 3년 이내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 분양을 받는 겁니다. 사전 청약을 비롯해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많은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이때 놓치지 말고 하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또 안 해요. 다음에 한다면서. 저는 신규 분양은 꼭 해서 내 집 마련에 절대 호기로 삼아라. 이 얘기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나빠지면 경공매도 굉장히 유망한 저가 구매의 방법이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두 번째, 1주택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애매해요. 그런데 1주택자가 할 일이 있어요. 자산 교체, 갈아타기 해야 돼. 1주택자 중에서도 굉장히 내 집은 안 올렸다고 볼멘 소리를 해요. 좀 억울해해요. 지역을 갈아타야 돼. 상품을 갈아타야 돼. 주거도 상품이고 자산이에요. 비성장 지역에서 성장 지역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인프라가 증가하고 행정개혁이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건물 밀도가 높아지고 소위 말하면 그만큼 살기 좋아지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했죠. 상품을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축 아파트는 그냥 좀 보유해야 되지만 어쨌든 면적을 갈아타든 그리고 빌라에서 아파트로 갈아타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틈새 시장보다는 주력 상품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살기도 편리하고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갈아타기 적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제값도 받고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데 제값을 받고 제값 주고 사야 돼요. 안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 내 것도 못 팔고 사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분들이 어쩌면 가장 지금 곤혹스럽고 고민이 클 텐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슬림화 전략, 다운사이징 전략을 해라. 방향은 어떻느냐? 두 가지예요. 투자 가치 높은 것은 보여. 그게 똘똘한 한 채죠. 이거는 내리겠지만 회복할 때도 빠르게 회복하고 지금보다도 가격이 오를 때는 어때요? 10년 후에는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절세 효과를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내가 장기 거주할 지역은 보유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은 이제 처분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칩니다.
네, 오늘 고종환 원장님과 함께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